지분 봅니다. 지분. 방금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대출이 좀 많대요. 대출이. 대출이 많은데 지금은 대출은요. 금년 7월 달부터 DSR이 생겨가지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해갖고 소득이 없으면은 대출 못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IMF 때는 97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기업 부채가 GDP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난리 났죠. 우리가 금모으기 하고 뭐 난리 났는데 지금은 가계 부채가 GDP의 98%입니다. 1,500조에 거의 막 접근했어요. 가계 부채가. 그래서 정부나 IMF나 우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줄인다. 그래서 아마 문정부 있을 때까지도 좌우지간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증가를 대출을 강력 억제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특히 상가 분양하는데 이런 데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래 되는데 그럼 뭐 대출이 잘 안 되고 예를 대출도 많다. 대출도 잘 한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조그만 잡아가지고 요 노는 지분 있죠. 지분을 잘 하시면 돼요. 지분 낙찰은 아예 대출이 안 되죠. 자, 이런 겁니다. 1억짜리인데 5명이 상속받았어요. 근데 장남이 사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경매를 당합니다. 5분의 1을. 그럼 2천만짜리죠. 2천만짜리가 경매 들어가면은 5분의 1이니까 1억짜리인데 원래는 5분의 1만 나오니까 2천만인데 이 경매 나오면은 지분은 또 잘 안 사요. 보통 보면 한 1,000만 원 낙찰됩니다. 근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1억짜리 전부 다 경매를 또 넣어주 보면은 또 1억이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2천만짜리 1,000만 받았는데 1년 뒤에 배당을 2천만 원 받아버리면은 5분의 1이니까 1억 팔렸으니까 그럼 2천만 되는 거죠. 바로 연수익률 100% 되는 거죠. 100%. 지금 그런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정기예금 해봤자 1년에 몇 프로입니까? 2%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근데 연백 수익률 100% 같으면은 굉장히 좋은 장사죠. 그래서 그게 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분에서. 그럼 지분은 우리 경매에서 한 13%가 지분입니다. 만건 크면 1,300개가 지분이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좋은 것들이 있고 절반쯤 떨어 있는데 보니까 위치가 좋은 게 많아요. 도로를 물고. 자,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사례 2개를 일단 또 보여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지분은 이래요. 검색은 이러면 됩니다. 우리 구독션 가셔가지고, 우점 되죠? 구독션 가서 지분 검색, 그죠? 여기서 경매 검색해가지고, 우리 그냥 눌려봅니다. 그냥 눌리니까 지금 경매가 14,000건 나옵니다. 14,000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수 물건의 지분 입찰 물건, 자, 그렇게 검색합니다. 검색을 했더니, 1,800개 나왔어요. 1,800개. 그럼 이게 돈 안 되나? 그러면은 돈이 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가격이 적당히 사면. 그럼 1,800건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로 제주도에 있는 토지인데 지부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낙찰받아 뭐 대출이 되는가? 대출이 안 됩니다. 문제는. 알겠죠? 그럼 대출이. 자, 이런 거 마찬가지. 요거도 낙찰받으면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은 떨어있죠. 자, 내가 34% 샀는데 35%에 샀는데 전체를 경매해 주니까 낙찰가율이 70%에 팔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배되는 거죠. 간단한 원리가. 예로 내가 35%에 샀는데 1억짜리를 3천원에 샀는데 전체를 경매해 주니까 이게 70% 한 7천만 원 팔려요. 그럼 뭐 됩니까? 배되는 거죠.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경남 이래가지고 한번 봅니다. 경남 이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토지가 수익률이 높아요. 경남에만 해도 벌써 215개죠. 많이 나옵니다. 그죠? 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살 보시고 밀양에도 이게 지분인데 1,100에 됐다 이 말이죠. 이것도 1,400인데 500 들어있다 이런 거다 그죠. 쭉 보시면서 어느 거를 사야 되고 안 사야 되고 대체로 보니까 주택을 산 사람은 수익률이 약해요. 주택 지분 예로 주택이 상속이 5명 받았다 그래서 5분의 낙찰 받아갖고 전체 경매본들 배수익이 안 나오더라고 크게. 그럼 뭐냐 주로 토지입니다. 토지 아시겠죠. 상가도 마찬가지고 토지가 제일 좋아요. 지분은. 자, 그래서 한 2개 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창구, 이거 뭡니까, 지금?
창구에죠. 자, 지분을 샀어요. 이게 우리 주택도 이 지분이 뭡니까 안 놉니까? 2010에 뭡니다. 11에 1650 봅니다. 보겠습니다. 전체가 팔리니까 이렇게 팔립니다. 주택이 창구에 이런 주택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전체 팔면 이렇게 팔립니다. 창구 동정동에 팔리는데 근데 여기 보면요 6분의 1 지분을 샀어요. 우리 유씨가 6분의 1 지분을 샀단 말이죠. 그거 살 때 이 사람의 살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분 말이에요. 지분 그죠? 지분이다 3차인데 샀어요. 유씨가 3차 샀다. 그럼 뭐 이 주택이 무슨 지분이 나오냐 그죠? 지분이 왜 나오죠? 이 상속을 받았네. 자 상속 받았죠? 상속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6명에서 받았습니다. 상속 받았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지분이 나온 겁니다. 6분의 1이 한 사람이 이제 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박충길 지분 6분이다 이 말이죠. 자 6분을 샀어요. 사가지고 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잔금을 일단 이전하고 나면요 항시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합니다. 해가지고 경매를 넣어줘요. 유씨가 낙찰받은 사람이 넣어주면 이렇게 팔려요. 팔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나누기 6분의 1이죠. n분의 1 그죠? 가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온 게 데이터를 보니까 1400에 낙찰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지분을 1400에 낙찰을 받아서 2200만원 배당을 받더라. 1400 낙찰 받아가지고 배당을 2000이 받는데 수익률이 그래도 뭐 한 49% 149% 나왔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분 낙찰 받아서 1위 수익 나오는 거는 약한 겁니다. 알겠어요? 최소 배는 돼야 돼. 200%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요거는 보면은 이제 또 공매로 지분 4분의 1을 샀습니다. 3,500만원을 사가지고 낙찰 받아갖고 경매를 넣어주니까 6,800만원이 배당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6,800만원. 그러면 괜찮죠? 194%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뭐 땅 하나 보겠습니다. 15에 5178. 지분의 이제 낙찰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대출. 그죠? 그게 좀 단점. 자, 창구 북면에 농지가 828평이 나왔는데 3차에서 6명이 경합해서 이 사더라. 이 말이죠. 27,500에 사는데 요게 이제 뭐 그리 좋지는 않네. 땅이 그죠. 자연녹지고 개발장구이고 뭐 상수보호이고 하천구이고 뭐 좋지도 않은데 이제 팔렸어요. 팔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산 사람이 아까 전에 공매 샀어요. 공매 여기 있네. 조시 여기 있죠. 공매 샀으신 분 있네. 공매가 몇 분 몇쯤이고 지금 4분의 1이죠. 신시 지분을 샀습니다. 조시가 공매로 사을 샀다. 자 4분의 1 산 것이 지금 우리 데이터가 요겁니다. 요건데 3,500에 공매 샀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죠? 샀는데 전체라니까 2억 7,500에 팔려서 지 모가치가 6,800이 되더라. 그 194%. 그러면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토지는요, 1년 미만이 뭐, 우리 양도소득세 몇 프로죠? 55%. 토지 상가 마찬가지입니다. 55%.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2년 미만이면 44%. 또 2년 지나면은 누진세. 그죠? 6.6에서 46.2% 플러스 또 몇 프로입니까? 11%.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11, 또 붙어 11% 또 붙어요. 자, 다시. 토지는 개인 낙찰받았다. 1년 미만이면은 55%, 2년 미만이면 44%, 2년 이상이면은 6.6에서 46.2% 플러스 11%. 비사업용 토지니까. 우리 막 그런 계산하시고. 자, 그래서 법인을 받으면은 보통 법인세만 하면 되니까 보통 법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법인은 안 좋은 점은 이런 농지는 법인 낙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법인 낙찰 받아야 안 받아야 될 거는 농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아파트인데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그죠? 이제 부가세 문제 10%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빠집니다. 안 낙찰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자우장. 이 사람은 3,500에 낙찰받아서 6,800원 받았더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이 보면은 이제 보통 종잣돈이 작은 사람은 뭘 도전하느냐? 이 지분을 낙찰받아야 돼. 알겠죠? 막 대출도 필요 없고, 그죠?
1,000만 원, 2천만 원 낙찰 받는 거 이런 거는 지분이 좋습니다. 원래는 온 거 하면 1억인데 뭐 5분의 1 하다 보니까 2천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떨어지니까 여러분 자기 자금 다 넣을 수 있어요. 대출 안 받아도. 그리고 이제 배당 받을 때는 1년 뒤에 배당을 받을 때는 전체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배당 받는 거 이런 거 찾아내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분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엊그제 수강생이 떨어졌대. 기분 죽겠대. 왜냐 했더니 19에 100 130 봅니다. 야간반인데 자 봅니다. 어령군에 이 땅이 나왔는데 629평에 그죠? 어령의 농지가 지분이 나왔어요. 지분이 그래 했는데 이게 봅니다. 이게 생산관리지역이고 이렇게 어령에 지금 땅을 보게 요게 쭉 그림을 보니까 자 이겁니다. 이 땅이 지금 경매에 나온 겁니다. 이 땅. 여기에서 지분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지분이 나왔는데 자기가 이게 낙찰 받으면 분명히 요거는 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하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5,700이 들어갔는데 누가 공유자를 그거 더 나타났대요. 이게 나타났는데 공유자 자 이게는 공유자가 지금 턱 나타나가지고 뺏겼습니다. 뺏긴데 이 공유자 누구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자, 그 땅에 원래 소유자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이 소유자인데 요 분이 지분을 자 여기 봅니다. 여기 경매가 이렇게 나오죠. 나왔는데 이분이 지분을 11분의 1을 이전합니다. 정려를 해서 정려를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11월 18일에 정려를 했는데 11분의 1을 땡겨가지고 이 사람 거를 정려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정려를 받아가지고 11분의 1을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 3일 전에, 요거는 11월 20일이죠. 네. 경매가 21일이고 3일 전에 지분을 조그맣게 정려를 받은 자제분이 공유자 우수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인 거죠. 가능할까 안 할까? 경매가 한참 되고 있는데 내일 모레가 날짜인데 지금 3차, 4차 뭐 33% 때린 날짜인데 2, 3일 전에 지분을 여러 사람 있죠. 세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지분을 조금 받아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공유자다. 가능하냐? 자, 이게 지금 무슨 경매죠 지금? 자, 지분 경매 때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법률에 뭐 어제 공유를 이전 받아가지고 10분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몽땅 경매는 안 됩니다. 수강이 또 왔더라고요. 원장님 경매가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땅이 그럼 경매 들어갔을 때 내가 수료생이니까 내가 10분을 지분을 받아갖고 손 들고 일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몽땅 경매는 안 돼요. 공유자 우수 매수가 안 됩니다. 몽땅 경매는 안 되고 요것처럼 지분 경매 때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3차, 5차 가서 10분의 1 받아갖고도 자, 그럼 예를 이래요. 바닷가 좋은 게 지금 내 자료를 아직 못 찾았는데 남해군에 지난번에 3천만 원은 지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남해군에 바다를 그게 이제 공매가 나와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경매 며칠 전에도 자 이런 거예요. 구산면에 바닷가죠. 가서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세요. 바다가 잘 보이는 땅인데 지분 혹시 노름하다가 인터넷 그 뭐고 요새 인터넷 도박인가 이거 하다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자식이 한 6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분이지만은 지분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매매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지분 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중개업소에 내가 바다 잘 보이는 지분은 내가 사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예로 받아가지고 10분을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공유문화 소송해서 전체 경매를 10분의 10을 경매 넣으면은 내가 살 때는 지분이 싸게 사겠죠. 그죠? 또 인터넷 도박했으니까 돈도 급하죠. 무조건 팝니다. 뭐 부모 물어보고 10분의 1 팝니다. 난 샀어. 사갖고 전체 경매하니까 1차보다 2배로 팔렸어. 그러면 땡 잡는 겁니다. 자, 무슨 말 있죠? 그 전체 경매에서 그 공유자 우선이 안 된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은
지분을 여러분이 사더라도 자 일반 중개업소 마찬가지예요. 꼭 경매가 아니라도 중개업소에서 좋은 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바닷가에 뭐 잘 비는데 자식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한 놈이 인터넷 도박하다 돈이 급해. 그러기에 팔로 와도 살 사람 없어요. 지분이라서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전체 경매에 넣어주면은 요거는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나 일반 매매나 좌우지간 우리 경매에서는 지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럼 이게 전체면은 이게 지분이 아니고 전체면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뭐 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더라고. 막 3일 전에 이전 받아갖고 쳐들어왔는데 뺏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보니까 3월 달에 여기에 낙찰됩니다. 쬐끄맣게 낙찰되죠? 이 지분이죠? 6월 달에 똑같은 번지가 또 다른 사람 또 지분이 경매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요 6월 달에 경매될 때는 여기 낙찰자는 이전 받고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럼 여기에 6월 달에 손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그럼 된다겠죠?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된다 그는 근거는 뭐냐 이 말이죠. 근거. 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우리 윤경이 옛날에 판사님이 손흥수 씨하고 이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1023면 여기 보면은 1023페이지 보면요. 공유 지분 전체가 일괄로 되는 경우에는 우수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매는 안 된대요. 공유자 우수 매수 안 된대요. 자, 그러나 공유 지분이 각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병원, 갑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우수 매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민사집행법 140조에 보면요. 공유자 우수 매수하고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문헌상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하루 전이라도 이렇게 이전을 받아갖고 쫓아 들어오면은 가능하대요. 자, 무슨 말이죠? 자, 기억 잘 하세요. 지분에서 돈을 잘 벌리고 싶다. 근데 보니까 물건이 좋아. 이 지분이. 물건이 좋아요. 그러면은 응찰해갖고 셀이 막 2배 셀이 써갖고 막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쩐다고요? 인터넷 도박에서 돈이 급한 사람을 찾아서 내한테 파소 이래가지고 많이도 필요 없다. 네 지분에서 100분의 1만 안 넣는가라. 무슨 말 있죠? 50불만 주라. 그것만 주도 니는 별 문제 없다 이거. 아버지한테 100분의 1 가있고 뭐 100분의 99 가있고 100분을 팔아봤자 그거는 안 되니까 돌아가고 등기를 퍼뜩 맞춰가지고 손들면 못 된다. 이해갑니까? 네. 일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개업소에서 좋은 땅이 있으면은 지분이 있으면은 그걸 사세요. 사가지고 몽땅 매는 거 쉬워요. 공유분할 소송하는 절차는 있는데 그거는 법무사한테 50만 원 주면 다 합니다. 또 경매 신청도 하면 됩니다. 그건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오면 돼. 좋은 지분만. 경매든 일반 매매든.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뺏겼대. 뺏겨가지고 요거 은행으로 가려면 뺏겨가지고 지금 요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요게 지분을 조금 정리받아 11분을 받아왔는데 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책에 보면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지분이 있으면은 경매법정 가서 크게 쓰역할 필요 없고, 그죠? 다른 사람 지분을 삽니다. 다른 사람 지분. 그 중에 이제 제일 막내가 인터넷 도박하다가 돈이 필요해. 그럼 걔 거를 꼬셔가지고, 야, 니 거 다 팔 필요 없다. 니 거 그 반만이라도 내한테 넣는가. 그죠? 지금 10분 가 있어. 그럼 거기에서 니가 막 2분을 가든지 5분을 가든지 내가 조금만 넣어주라. 그러면 이전 됐다. 그럼 그 사람이 손으로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할 수 있다. 이 책이 보면 이만한 게 2개 있어요. 그럼 그게 넣어놓은 책이거든요. 윤경 판사도 아주 유명한 판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변호사를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 써놓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써놨죠. 문헌상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우리 민사집행법 140조에 그런 제한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어제 지분을 받았겠어.
그 사람이 공유자 못하고 한다. 그런 제한 없다는. 그러니까 가능하다. only 뭐라고요? 지분 경매 때만. 이해가시죠? only 지분 경매 때만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자, 좋은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정말 듣기 힘듭니다. 정말 듣기 힘든 비법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1300개 아까 전국에 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찾다 보면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셀에 가서 높게 쓰고 하지 마시고 조금 옆에 어떻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분을 미리 조금만 사갖고도 등기부 등본 지껏 된 거 있죠? 그걸 들고 가면 됩니다. 법정에 가서 손 딱 들고 잠깐! 이라고 그거 공유자인데 내가 웃으면서 하겠어. 그러면 뺏깁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지분에 많은 관심을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